인생을 가면서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은 가장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남들이 지금 안 하고 경쟁률이 적은 거를 빨리 하면 돈이 될 수 있겠구나. 가장 싸게 들어오면 돈이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런 모르는 사람들에게 노출만 시켜주면은 나는 이윤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리스크가 거의 없네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네네. 없어요. 없어요. 사업은 열정하고 끈기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면 망한다.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안 망하더라고요. 남들은 딱 한 번 잠시라도 해보고 싶은 꿈의 직장, 꿈의 직업을 이뤄내신 분이 그 직장을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윤채 스토리의 성진모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성 대표님 제 눈에는 너무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실례지만 몇 년생이십니까? 저 80년생인데 젊다는 얘기는 별로 안 들어요. 그래요? 네. 원래 항공사 파일럿 조종사를 하셨던 분이세요? 맞아요. 항공사 생활을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저는 항공사 생활을 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를 나와서 20살 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교관과정을 4년간 하고 또 진해항공사, 티웨이 항공사 들어가서 거의 퇴사가 저희 2020년도 1월인데 그 전까지 그냥 대학교 와서 쭉 한국 인생 네.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거의 십수년? 항공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20살 때부터 막 꿈에 대한 방어를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이제 여기서 열심히 해서 뭐 항공사에 입사해서 조종사를 하겠다는 게 인생 목표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막 방황을 할 때 저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죠. 예. 사실은 조종사를 하려는 인생 후배들도 많지 않습니까? 요즘 많죠. 네. 예. 조종사를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예. 성 대표님처럼 항공대학에 제대로 입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길이 있습니까? 뭐 공군사관학교를 나와도 되고 요즘에는 항공대뿐만 아니라 한서대학교 뭐 여러 가지 대학교가 항공운항학과가 생겨서 굳이 거기에 입학을 해서 비행시간을 취득하고 항공사에 입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군에 입대를 해서 공군에서 비행시간을 쌓고 해당 의무 복무 시간을 취득을 하고 다시 항공사에 입사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특정 과를 안 나와도 저희가 경력이나 비행 시간을 채우면은 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국내 또는 해외에서 또 비행 전문 학교에서 시간을 맞아요. 또 채우기도 하시고요. 네, 엄청 많대요, 한국 사람들이. 네. 성 대표님 항공대학 4년 과정도 마치시고 비행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또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셨어요? 제가 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를 입학을 해서 일단은 거기서 이제 3학년 때 울진비행교육원 과정을 들어갔고요. 휴학을 하고 가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가 이제 캠퍼스 형식으로 돼 있어서 3학년 과정을 울진에서 하는 거네요. 예, 울진에서 하고 학점도 주고 그런 식으로 좀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비행 교육을 받는데 제가 울진비행교육원에 들어갔을 때 그 전에 좀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비행 시간이 딜레이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항공기가 충돌되는 그런 좀 안 좋은 사고가 있어서 조사하거나 안전을 다시 확인하거나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딜레이가 많이 됐습니다. 예, 딜레이가 많이 돼서 이제 비행을 하러 왔는데 이제 감이라는 게 중요한데 뭐 한 달에 한 번 비행하고 2번 비행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황당했겠는데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다들 이게 감내를 하고 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차수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차수장을 하고 나서 차수장이라고 하면 동기생 중에 장. 네, 장이죠. 근데 거기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힘들겠다 해갖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애리조나 웨스트윈드라는 곳에서 비행을 시작을 다시 한 거죠. 3학년 때 울진에 가서 비행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미국 유학까지 결심하시고 정말 누구보다 치열하게 또 비용도 많이 드셨을 텐데. 비용 많이 들었죠. 그죠? 네. 그 비용으로 제가 사업을 했으면은 지금 더 잘 됐을 건데. 그래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네. 보통은 억대로 깨지니까요. 그래서 비행 시간을 울진에 갔다가 미국에 가서
비행 시간을 쌓고 음. 그래서 자가용, 계기, 사업용 면장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교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남들보다는 비행 시간이 상당히 많이 확보된 분이네요. 네, 비행 시간이 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인맥도 쌓게 되고 뭐 그게 항공 쪽에서는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많은 경험을 했어요. 예, 그 승객 입장에서도 좀 더 예. 안심할 수 있는 분이셨을 것 같고 교관 생활 말씀하셨는데 교관 생활은 어디서 얼마 동안 하셨어요? 아, 김포공항에서 한국조종사교육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요. 한 4년 동안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1000시간 정도 쌓고 입사를 하게 되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항공대에 나왔을 때 다른 동기들보다는 많이 늦게 간 편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이제 막 빨리빨리 입사를 하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인생을 가면서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은 가장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감이 되는 게 저는 빨리 가려고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 지나가고 보니까 내가 제일 늦게 가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은 제가 이제 듣기로는 네. 그 공군 사관학교에 입교하거나 항공대 항공운항과를 입학하는 분들이 아니면 이제 해외에서 그런 유학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비용까지도 부담하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더 입사가 늦어진 거네요. 네. 입사가 늦어졌죠. 예, 그것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네. 예. 이게 제가 차수장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차수장을 했는데, 이제 가겠다 하고 난 떠나겠다 하고 미국을 갔는데, 이걸 또 그 교육원 원장님께서 안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또 아시는 그 분에게 들어보니까, 그 원장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 입김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좀 부도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또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걸 또 안 뽑아. 그 기업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됐던 거를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진짜. 그래서 네네. 어떻게 들어갔냐면 내가 이래갖고 못 4년 동안 못 들어갔는데 그 계속 어플라이만 했던 거였어요. 네. 열받아갖고 그냥 마지막이다 생각해서 네. 거기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네네. 찾아가갖고 똑똑똑 두드렸어요. 원장실 진짜 문을 네. 놓고 하신 거네요. 근데 원장님은 나를 알고 있지. 제 얼굴도. 근데 나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자기가 이렇게 맡고 있다는 존재를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갖고 두드려고 문 열고 가서 딱 무릎 꿇고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이 짧았다. 하지만 내가 가족이 있다. 난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정당한 그런 평가를 받고 싶다. 네, 그렇게 하고 하는데 좀 당황스러워 하시죠. 그렇죠. 원장님. 네.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느꼈을 때 이 사람은 나를 몰라야 되는데 다시 전후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 말하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죠. 모른 척하고 네, 뭔 말하는 거 갑자기 일어나라고. 네네네. 근데 저는 그냥 딱 무릎 꿇고 이제 사생결단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사정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 정당한 평가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죠. 거기서.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결국에는 근데 했군요. 원장님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 입장에서는 나도 여기에 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해야지 이게 존속이 된다. 예, 나는 교육가가 아니라 사업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됐어요. 갔다 오자마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분 말씀도 그분 입장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드려야 되는 게 이해돼요. 예. 네.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서로 이제 이해하시게 된 거네요. 송 대표님 입장에서는 비행을 배우러 비행 조종 훈련원을 갔는데 비행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자비를 들여서 미국 유학까지 가신 거고 그 돌아와서 이제 복귀하려고 하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배신자죠. 일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 주게 되면 제2, 제3의 성진모 대표 같은 분이 또 나올 테니까 그래서 계속 복귀를 못하도록 이렇게 하다가 읍소하시고 무릎 꿇고 설명하니까 네. 이제 감동하셔서 받아들여 주는 무릎 꿇을 필요는 없었는데 네. 그때는 절박했으니까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했죠. 근데 잘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죄송할 건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송 네네네. 대표님이 아무런 그 뭐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잘못한 건 없죠. 예, 그 뭐 네. 비행조종원을 뭐 어떻게 해친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거는 안 했으니까 제가.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실은 왜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느냐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셨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도 내용 있었는데 붙여지겠죠. 보지도 않았을 네, 때. 보지도 네, 네. 않았을 거겠죠. 참 그 저 20대 그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그렇죠. 네. 그래서 정면 돌파해서 네. 문 노크해서 잘 해결하셨네요. 노크해서 했죠. 야, 네.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그 탈락하고 결국은 그 원장님 찾아가서 읍소해서 해결됐잖아요. 네, 해결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처음 입사한 게 진에어. 진에어 갔다가 진에어 가서 또 이제 TA로 진에어에서 이직을 얼마 하게 동안 됐죠. 계셨던 거죠? 진에어에서는 좀 짧게 있었어요. 왜냐면 제주 정석비행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훈련하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진에어 입사하고 그 거기서 훈련하다가- 제주항공이 아니라 네네. 진에어에서 그래서, 이제 네. 훈련 받는 센터가 네, 제주도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 근데 탈락한 것도 이유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런 말이 석연치 돌아서. 않은 네. 이유는 아니고 제가 그냥 부족했죠. 전반적으로는 다 제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이유 없이 그렇게 하면 석연치 않은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명확한 이유 없이 하여튼 탈락을 시키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생계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간 곳이 이제 티웨이 항공이고요. 티웨이 항공이고. 네. 그럼 티웨이 항공에서 한 3년 계신 건가요? 예. 네네. 그렇게 그럼 있었죠. 그 티웨이 항공 3년 계셨는데 거긴 또 왜 나오셨어요? 정말 이제 꿈의 이제 직장인데. 자꾸 제가 떨어진 얘기만 해서 그런데. 음. 여기서는 일단은 제가 부족했죠. 부족해서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얘기가 할 거는 있겠지만 다 변명 같고. 하여튼 네. 티웨이 항공을 3년을 다니셨는데 네. 타이에 의해서 나오시게 된 건가요? 타이죠. 제가 진짜 가고 싶었고, 하지 말라는 거 바지 끄랭이 닫고 제가 이뤄낸 거기 때문에 입사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 그 태그를 주거든요. 유니폼 주고. 조종사 네. 되면. 네. 그거 하고서 거짓말 안 하고 그냥 1cm가 떠 있었어요. 걸어 다닐 때. 너무 좋아갖고. 사람들이 힘들다. 스케줄 조종할 때, 조종사 할 때, 스케줄 너무 많아갖고 막 힘들다. 막 투덜투덜 하는데 난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난 너무 행복하거든. 왜냐면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올인을 하고 내 모든 걸 다 했고 120% 해서 된 거니까 아무리 힘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예. 막 코피가 줄줄 났어요. 피곤해서 제가 코가 좀 안 좋아서 좀 피곤하면 코피가 계속 나거든요. 네네. 코피가 나도 막 좋아갖고 막 비행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너무 정규직으로 돼갖고 왔다 갔다 하고 공항의 그런 느낌. 네, 저희 와이프는 이제 의료 쪽에 있는데 의료 쪽에 있으면은 아픈 사람들만 보잖아요. 네네. 그럼 자기도 막 아파지고 막 이런 바이브가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여행 다니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네. 그 에너지, 밝은 에너지를 저도 받으면서 제가 몸이 힘들지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존중을 해주니까 그리고 공항에 딱 들어갔을 때 조종복을 딱 입고 가면은 모두가 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있죠. 네. 네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 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 거구나라는 그런 뿌듯함, 그리고 자부심.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네네. 네, 조종사가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긴 기간을 한 건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 이거는 내가 다 모든 사람을 반대할 때 내가 이뤄냈고 내가 어떻게든 치고 박아갖고 쿠션 넣은 거잖아요. 저 자신을 네네. 철옹성에.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저의 인생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패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네. 정말 일직선으로 노력을 해서 중요한 직업을 갖게 되셨는데 나가란다고 나오나요? 그러면은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네. 항변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너무 그게 저 같은 경우에도 좌절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항변하거나 그러니까 앞서 이제 트라우마가 있네요.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당하고 당했던 네. 일들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네, 나가라고 그렇죠. 하니까 그 이유를 제대로 대꾸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래 나오신 거네요. 네네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둔감해요. 실패에 대해서. 예.
실패를 많이 해서 그런가? 실패의 연속? 내성이 생기는 거. 내성이 있어갖고 와이프는 이게 옛날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막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제주 거기 갔을 때 떨어졌을 때도 저랑 같이 떨어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그 사람이 사람은- 가기 전에 그 사람- 진행해서. 예. 비슷한 상황 속에서 저는 그냥 나왔잖아요. 음. 근데 그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막 하려고 막 그랬다고 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럴 만한 그런 이유일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저는 그냥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그럼 지금 하면 되는 그 거니까. 보시는 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클리어하면은 예. 성 대표님께서 무슨 범법을 저지르거나 어떤 항공사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거나 품위를 해칠 만한 행동을 하신 게 없는데 없죠. 나오신 거죠. 네, 없죠. 그런 걸 우리가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튼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과거를 보지 않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하는 그렇죠. 건데. 근데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왜 굳이 여쭙고 답을 듣는 거냐면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비슷하게도 혹은 똑같이 부당한 일을 겪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는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해서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맞아요. 필요 없고 나처럼 재기할 수 있고 전혀 새로운 길로 가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여쭤본 맞습니다. 겁니다. 저도 유튜브 보다가 힘들 때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 보고서 많이 힘을 얻었거든요. 네네. 저를 보고 그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인생에 또 혹은 이런 일에 어떤 후배분 혹은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용기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 네. 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퇴사를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은 타이로 나오시게 됐으니까 뭘 계획하고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네.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 어떡하지? 막 이러셨을 텐데 거의 멘붕이었죠. 그죠? 꿈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주 옛날도 아니에요. 20년 1월이면 뭐 별로 안 됐어요. 예, 별로 안 됐어요. 네, 근데 1년 한 10개월 전이에요. 네. 네. 저는 둔감했어요. 근데 주변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완전 제가 처음 보고 결혼도 하셨고 결혼은 그때 했는데 TV 다닐 때 했는데 결혼식에 TV 사람들을 초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 훈련하다 결혼하면 나쁘게 볼까봐 네. 결혼식을 그냥 비밀 결혼했거든요. 네네. 왜 비밀 결혼했냐? 그러면은 정규직 대구하지. 아기가 생겨버려갖고. 아, 네네네. 하늘이 주신 축복이 있어서. 네. 네네. 진짜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훈련 중에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딸. 그럼 결혼해야죠. 그래갖고 부랴부랴 결혼해갖고 이제 너무 행복하게 딱 아기 낳고 했는데 아기 낳고 한 이틀 만에 이틀 만에 딱 하니까 죄송한데 웃을 수 없는 예. 네. 아기가 피부치가 너무 이틀 아니다. 한 보름 만에 네네. 딱 너무 행복한 내 인생에서 너무 행복한 순간에 이렇게 딱 절망의 구렁텅이로 슉 내려가니까 저는 둔감했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언제 느꼈냐면은 제 와이프의 표정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그 보지 못했던 표정이 아무리 힘들고 그랬을 때도 내가 항공사에 못 들어갔을 때 엄청 힘들었을 때도 막 용기를 주던 애가 완전 나라 잃은 표정으로 있을 때 애기 나갔고 다 애기를 봐야 되는데 산후 우울증에 걸려서 거의 막 맨날 울음으로 그 볼 때 이거 이 정도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건가? 난 끝난 건가? 장인어른 장모님이 제 앞에서 막 어떻게 할 거냐고 막 할 때 그럴 때 이게 내 인생 내가 인지를 못했는데 내 인생 망한 거구나. 그냥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네.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고 그 처연한 심정을 홀로 겪고도 힘든데 아기를 막 출산한 부인을 보시면서 또 그 부인께서 우울증까지 겪으셨으면 산후우울증이 심했죠. 예. 계속 울었고 그리고 아기를 봐야 되는데 아기한테 이제 감정이 가잖아요. 그렇죠. 엄마 감정. 네네. 그냥 엄마로서의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아기를 위해서 그걸 억지로 감정을 표현 못하고 하니까 더 여기서 안에서 썩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뭘 하셨어요?
뭐든 했습니다. 뭐든 해갖고 일단 너무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잘린 거잖아요. 퇴사가 아니라 잘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야 안 잘리는 거 찾아 공무원 해라. 공무원 준비를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성실하게 엄청 학업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공부라는 거는 했거든요. 남들 부럽지 않게 많이 했고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항공대 항공운항과에 입학하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그 과정을 겪어내는 것도 대단히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뭐 열심히 해서 들어간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갖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왜 또 공부를 하라고 할까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막 공무원 준비할 때는 막 한국사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황당하죠. 한국사 이제 34살 먹고서 또 당군한 거 막 이러고 있으니까 위만조선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공부를 안 되더라고 공부가. 그렇죠. 진짜 안 되죠. 앞서서 조종사가 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세월간 노력을 맞아요. 갖다 하셨기 네. 때문에 그것도 지금 부당한 이유로 이렇게 원서를 그렇게 많이 봤잖아요. 네, 그 네. 조종사 하려면 이제 책 그런 것들 다 해야 되니까. 그때는 너무 행복하게 다 공부를 하고 했는데 이제 막 다시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안 잡히더라고요.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머리 안 들어가고. 네네. 근데 하겠다는 걸로 해야죠. 왜냐면 지금 막 울고 있는데. 그렇죠. 예.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안 되죠. 이렇게. 마음이 안 잡히죠. 네네. 올인해갖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뭐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게 막 바로바로 되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박탈감에서 오는 그 네. 실망과 좌절감, 자책감 비슷한 이상한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제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자격 그런 거에 대해서. 회복 탄력성이 좋으신 모양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노숙자들이 서울역에서 여자들은 별로 없잖아요. 몇 분 계시지만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여자분들 거의 못 봤어요. 네. 네. 그런 분들이 그냥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잘 나가셨던 분들이 노숙을 하신대요. 막 사장하시고 막 중소기업 사장 하나 IMF 때 망해서 그렇게 나가시고 막 처음부터 진짜로 뭐 막노동하다가 노숙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은 사장을 하고 자기 높은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망했을 때 뭐 청소 일을 한다거나 뭐 비하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막 열심히 더 3D 업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남자분들은 그런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었고 그런 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놔버린대요. 나 뭐 했던 사람인데 못 하는 거죠. 네. 사람이 볼까봐 누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놔버리면서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뭐라도 하자. 뭐 편의점 일이라도 할 수 있겠냐고 장인어른이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거 왜 못해? 네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하겠다. 예. 그래갖고 뭐 편의점 일은 안 했지만은 뭐 이삿짐 센터 알바, 뭐 쿠팡플렉스라고 네네네. 그 택배해 주는 게 네, 있어요. 네네. 그런 것도 배달하시는. 같이 네. 떨어진 형이랑 같이 했고 그리고 뭐 택배도 했고 예.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거 얼마 동안 하셨어요? 한 3개월 했나요? 3개월 했는데 새벽에 나가거든요. 쿠팡플렉스는. 그거 하기도 어려워요. 막 하려는 사람이 많아갖고. 그렇죠. 네. 근데 돈은 한 35,000원인가 4만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는데 그 정도 주는 거예요. 시간당 10,000원, 한 21,000원 이렇게 주는 건데 센 거잖아요. 근데 이게 둘이 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또 나눠야 되잖아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효용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효율적으로 돈 벌고 싶다. 밤늦게 일하는데 너무 보상이 적네요. 네.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막 유튜브를 보다가 그때 당시에 좀 온라인 커머스 이런 게 붐이 일었었거든요. 붐도 아니었어요. 붐 다 지나갔을 때. 2019년도에 붐이었다가 다시 2020년도에 제가 그걸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했죠. 한 1년 반쯤 전이네요. 네. 20년 봄에 네. 4월쯤에.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업이라고 하자, 사업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얘가 돈 벌릴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더 효율적인 돈 버는 방법을 생각했고 그거를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지금 성 대표님 그 당시부터 해오신 게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셀러 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거를 어디서 어떤 수단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그 네이버 플랫폼이나 이제 쿠팡이나 뭐 그런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이제 사업자를 하고 입점을 하게 된 거죠. 입점도 쉬워요. 예.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스마트 스토어도 네네. 하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예.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용품이나 그런 것들을 팔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마스크나 소독약 같은 거. 네. 네, 그런 종류를 했어요. 네. 그걸 팔아서 뭔가 생활비 정도를 벌게 되던가요? 네,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엄청 창궐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엄청 잘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은 잘 안 돼요. 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걸 사지 나한테? 나는 네. 집에서 그냥 택배 보내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래갖고 일단은 남들이 하는 거를 빨리, 남들이 지금 안 하고 경쟁률이 적은 거를 빨리 하면 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네. 거죠. 처음에는 이거를 사입을 해야 되는데 사입을 한다는 건 일단 본인이 네, 매입하는 매입을 건가요? 한대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안 팔리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커서 한 10개 사고 팔리면 또 10개 사고 했는데 자꾸 오르는 거예요. 코로나 용품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쌌는데 이제 코로나가 창궐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2배, 3배로 계속 뛰는 거예요. 네네네. 차라리 그때 한 몇백 개씩, 몇천 개씩 샀으면은 더 싸게 이윤을 많이 남겼을 수 있었는데 그건 참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씩 사면서 팔고 막 이랬죠. 네. 그럼 코로나 물품 이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거로 넘어가셨나요? 그렇게 해서 뭐 되는 건 다 팔았어요. 그리고 제가 김포에 살았는데 김포 현대 아울렛이라는 곳에서 아울렛 제품 할인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거 이제 딱 올려놓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대량으로 현대 아울렛은 판매를 하는 유통점인데 거기 왜냐면은 취직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취직은 안 했고 옆집에 살았죠. 네. 그래갖고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나이키 제품을 좀 팔았어요. 나이키 신발.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이키 신발이 제일 싼 게 그 아울렛점이에요. 그 나이키도 김포 현대 아울렛이 제일 쌌다. 김포 현대 아울렛뿐만 아니라 그냥 아울렛점. 아울렛들에서 쌌다. 예, 아울렛은 팩토리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키 회사에도 그 같은 점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점포에 등급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막 강남역이나 아주 번화가에서 나이키 제품을 하는 거는 그게 가장 탑급이고요. 그리고 이게 안 팔리는 물건들이 계속 있잖아요. 내려와요. 내려와서 가격 덤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오는 데가 아울렛 매장, 팩토리 매장이거든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신발이 한 30-40%, 많으면 53%까지 할인율을 가지고 이제 판매가 돼요. 그건 정품인데 그렇게 파는 거예요. 네. 그렇게 판매를 하는데 외국 거를 비교해보면 외국에서 사오는 것보다 더 싸요. 나이키 정품인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또 덤핑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잘 안 팔리고 디자인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는 좀 희귀한 요즘에 나이키 신발 모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진짜 탐낼 만한 신발이 갑자기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키 그 매니아들에게는 거의 엄청 가치가 있는 건데 뭐 나이키 본사 직원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거기다 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덤핑되는 게 있어. 한정판 구하기 어려운 게. 성 대표님 같은 분한테는 선물처럼 내려오는. 내려오면 거기 다 싹 쓸어가는 거죠.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김포 현대 아울렛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성 대표님이 그것을 물품을 구매해가지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파시는 경우를 하시는 그러면 거예요? 거기서 몇 배를 붙일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이키 본사로부터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나이키 그 아울렛 점에서 좋은 제품을 골라서 매입을 해가지고 나이키 본사에서 저희한테 주지 않거든요. 개인이시니까. 개인이고 중소기업이나 다른 대기업한테도 잘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자고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돈 벌어야겠다. 하지만 쿠팡 플렉스보다는 이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걸 컨택할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차관을 참 대단히 기발하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파는데 물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하겠다. 이건 상상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느꼈던 게 물건을 팔 때 가장 좋은 게 가장 정답이
그냥 그 제품, 이런 제품을 가장 싸게 들여오면 돈이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네, 네. 가장 저렴하게 들여오는. 네. 그게 돈이 되더라고요. 근데 설마 이제 아울렛에서 오프라인에서 파는 물품을 성 대표님 같은 분이 구매해서 그것을 온라인으로 팔 거다라고는 소비자들은 미처 생각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생각 못하죠. 이거 네. 정품이에요? 정품은 맞죠? 정품 맞죠? 한국 거는 나이키 정품이죠. 정품이죠. 근데 왜 이렇게 싸요? 그러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소비자분들이 모든 그 유통 경로를 다 접근하지는 않으시니까. 그래서 네. 제가 유통을 하면서 느꼈던 게 유통은 싼 물건을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재가공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싸게 살 수 있는 정보를 재가공을 해서 내가 거기다가 이윤을 붙여서 다른 데다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유통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 네. 플레이싱의 부가가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는 오프라인 김포 현대 아울렛에 플레이싱 돼 있는 것을 성 대표님 같은 분이 그걸 찾아서 온라인으로 플레이싱을 바꾸니까 거기 정조가 자체에서 되는 부가치가 생기는 거죠. 네. 참 훌륭한 비즈니스 이런 모델이네요. 이런 정보를 모르잖아요. 대부분 모르죠. 사람들은 네네.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데 이거를 그런 모르는 사람들에게 노출만 시켜주면은 나는 이윤을 볼 수 있는 거죠. 재고를 안 봐도. 네, 그런 생각.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구매 대행 비슷한 구매 느낌이 대행이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이런 거를 맛을 봐서 뭐 대량으로 파는 그런 대형 마트 같은 거 있잖아요. 코스트코나 코스코. 네. 네, 그 이케아나 네, 이케아. 뭐 올리브영이나 그리고 뭐 트레이더스나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네, 있죠. 그런 데는 할인도 매주 같은 여러 가지 물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알아보니까 그 할인되는 애들이 본사에서 마진을 보려고 거기다 DP를 하는 경우는 더 드물어요. 홍보용으로. 왜냐면은 이런 중소형 제품이 코스트코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트레이더스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이런 대기업에 글로벌 기업에 우리 제품이 DP가 돼 있고 이런 홍보적인 신임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인이 들어가는 거는 거의 마진 없이 파는 거예요, 걔네들도. 근데 할인 들어갈 때 제가 그걸 또 대량 구매를 해서 나중에 이제 할인이 끝났어요. 그럼 온라인에서 걔네들은 트레이더스에서 더 비싸게 파는데 내가 더 싸게 같은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창업이 너무 재밌어요. 창업해서 막 사업하다 망한다 하지 마라. 쪽박 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교환 환불도 잘 되잖아요. 네. 그렇게 대량 구매를 했어요. 안 팔리잖아요. 네. 30일 이내에 안 팔리는 거는 환불해버리면 돼요. 거기다가. 성분 대표님도 환불할 수가 그렇죠. 제가 소비자니까. 그러네요. 대량 구매는. 예. 그러면 그렇죠. 이건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네요. 망할 수가 없죠. 매입했다고 하지만 환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환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얘네가 팔아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거의 없네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네네.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없잖아요. 뭐 시간 손실은 시간 좀 손실 있지만, 있죠. 네네. 네. 야, 시간적인 기회 손실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없네요. 없어요. 근데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돈이 없어요. 창업할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빌릴 돈도 없고 다 크게 하려고 해서 그래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이렇게 리스크가 없는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무궁무진해요. 네. 그 성 대표님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셔서 성 대표님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그거는 뭐 그 단계를 저는 지나갔으니까 상관없어요. 네. 그럼 성 대표님 그 현재는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지금 팔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구매 대행을 이제 안 하고 있고. 네네. 네.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죄송하네요. 저는 안 한다고요. 그런 거 다 아니, 말해버리니까.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네. 또 그분들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도움이 되시죠. 그리고 네. 제가 느껴봤는데 이거 다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음. 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네네.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거의 90%는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줘도 됩니다. 네. 네,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네. 성 대표님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만큼 노력을 하는 게 대단히 힘든 일이거든요. 힘들죠. 네. 사업이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막 쉽게 돈 번다. 자면서 돈 번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컨텐츠를 가지고 돈 벌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사람은. 네. 제가 아까 이제 실물을 처음 뵙고 깜짝 놀랐는데 되게 날씬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식사를 평소에 좀 적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뭐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끼 먹어요, 한 끼. 제가 다이어트가 아니라 1일 1식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먹을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네, 먹을 시간이 없어서 저녁 한 끼 먹어요. 네. 하루에 잠자는 수면 시간 얼마나? 수면은 한 4-5시간 자는 것 같아요. 네. 어이구. 네. 돈 더 벌면 좀 더 늘리려고요. 이게 바지가 제가 조종사 했을 때 썼던 바지인데 네네. 이거 조종사 복은 아닌데 이거를 이 바지춤을 지퍼를 하나 단추를 따고 입었어요. 지퍼만 닫고 배가 너무 나와서. 당시에. 네, 근데 오늘 처음 입었거든요. 네네. 그때 입어보고 처음 입었는데 이게 딱 맞네요. 단추가 잠겨요. 벨트 없어도. 네. 그래갖고 이거 핏이 괜찮다. 다이어트는 네.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잠을 적게 자면 네. 해결이 되겠네요. 네네. 네. 제가 그리고 제가 이게 좀 덩치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이게 막 제가 영상 보고 막 하니까 너무 해골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로 이게 어렵구나. 내가 스스로 내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든 일이구나. 저는 조종사를 했을 때 제가 그냥 운항만 하면은 돈이 벌렸잖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막 행복하게 힘들긴 했지만 이렇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덜 했거든요. 근데 여기선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모든 비즈니스를. 내가 하는 만큼 벌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계속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 브랜딩을 해서 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니까 이게 노이로제인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다 그렇더라고요. 잠 잘 자는 사람들은 사업 잘 안 되고 잠이 불면증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마음고생, 몸고생 해야 네, 성공할 맞아요. 수 있다. 네. 아까 중요한 팁을 주셨는데 또 좀 더 그래도 이런 구매 대행 사업 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 대표님이 개발한 방법도 몇 가지 있으시잖아요. 그거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면. 구매 대행을 만약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그냥 미끼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만 물건을 소싱해서 스토어에 하나만 팔면은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만 있는 제품을 신뢰를 어떻게 하고서 사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소싱할 수 있는 그런 구매 대행을 해서 갖고 미끼 상품을 하는 거죠. 백화점에 한 제품만 팔면은 사람들이 안 꼬일 테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제품을 이제 다 세팅을 해놓고 거기서 유입이 되는 사람들이 사는 건 결국에는 내가 진짜로 타겟화했던 제품을 사게끔 구색을 갖춰놔라. 구색을 갖춘 거죠. 근데 저는 나이키 상품 팔 때 그렇게 했어요. 진짜 한정판이라서 엄청 유명한데 재고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 있단 말이에요. 막 줄 서서 사는. 그걸 일부러 올려놨어요. 저도 재고를 못 구하지만. 그러면은 그걸 사려고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왜냐면 왔다가 이제 이거 파니까 근데 사버리면 안 되니까 비용을 엄청나게 비싸게 좀 살 수 없게끔 초고가로. 초고가인데 그래도 아예 눈길은 가게끔 들어올게끔 그런 식으로 좀 DP를 했던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미끼 상품을 많이 해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 또 무슨 하이제킹 전법인가? 그러니까 이게 전법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하이제킹을 했다는 게 이제 제조사가 있잖아요. 한 25억에서 30억 정도의 기업들은 그러니까 매출 기준인가요? 연매출 기준. 연매출 기준. 연매출 25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제조업체.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팡 터진 게 아니잖아요. 브랜드화 가치적으로. 그렇죠. 좀 성장 중이고 하나의 제품이 그나마 좀 알려져 갖고 그거를 올인해 갖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위 마케팅 광고 비용 같은 거 많이 쓰기 힘드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한 플랫폼에서만 팔고 있어요.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플랫폼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괜찮다 싶으면은 그 제품을 이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플랫폼에 다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랫폼에서는 이분들은 안 팔아. 저희가 팔아. 그러면 그분들이 파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좀 더 마진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서로 좋으네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싫어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저희 제품을 가지고 남이 돈을 버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 회사랑 협의를 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제킹이에요. 하이제킹이 뜻이 그렇죠. 비행기 테러거든요. 그렇죠. 테러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물건을 그럼 어떻게 확보하시는 거죠? 거기서 일단 싸게 하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확보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회사랑 직접 협의하시는 게 아니고 협의를 안 해줘요.
가장 베스트는 그분들이 줘야 되는데 저희가 팔려고 하는 물건은 잘 팔리는 물건들이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충분히 매출을 가지고 가는 그 제품을 파는 본인들이 건데 직접 팔고 싶으셔서 안 주는군요. 안 주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 물건 어떻게 확보하세요, 그러면? 그게 최대한 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파는 곳에서 그리고 할인할 때가 있어요. 얘네들도 네네.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파격 할인 막 해갖고 네네. 단 3일 해서 막 40% 세일 할 네네. 때 다 사는 거예요. 다 사서 거기서 이제 또 제가 근데 그건 하는 조금 그 리스크를 지시는 거네요. 왜냐면 저분들이 계속 할인할 가능성도 있고. 근데 계속 할인하진 않아요. 그래요? 그분들이 할인할 때 저도 제조를 이제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마케팅 효과를 보려면은 거의 마진 안 보고 이건 마케팅 비용이다 하고서 그렇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계속 할 수가 없고 그때 싼 거를 가져오면은 거의 그분들이 도매로 주는 가격하고 비슷하게 도매로 주진 않겠지만 네네네.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도매로 주면은 돈이 엄청나게 돼요. 억 단위고 천 단위고 그래요. 네.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테스트용으로 그렇게 구매 대행을 해서 매출의 규모를 늘려보는 게 한번 경험으로서 좋은 거죠. 그 회사를 직접 접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회사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왕창 세일할 때 싸게 가져오셔서 다른 플랫폼에 파신다. 맞아요. 그래서 하이제킹이라고 하신다. 하이제킹. 네네. 네. 그 또 다른 전법이 또 항공사 조종사로서 했던 것처럼 뭐 이제 어떤 그 책을 보고 그 하듯이 하는 그 방법.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하는 체크리스트 거. 네네. 예. 그건 뭡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저는 많이 들었던 게 이게 딱 정해져 있는 태스크가 없잖아요. 제가 태스크를 만들어 갖고 내가 이거를 가져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태해지더라고요. 엄청나게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사업하실 때. 나 이거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저녁 때 하다 보니까 한 게 없는 느낌.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애매한 느낌. 불쾌하고. 네, 불쾌하고. 오늘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 뭐 했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 직장 다닐 때는 안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돈을 받으니까. 근데 사업을 하니까 뭔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거 내가 진짜 쎄빠지게 뭐 했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했어요. 체크리스트를 써서 포스트잇에다가 일단은 적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하루에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체크리스트 방법인데 첫 번째는 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포스트잇, 노란 포스트잇하고 핑크 포스트잇이 있잖아요. 3M 거. 네네. 그래서 하나 노란 포스트잇은 1시간 단위로 그리고 빨간 포스트잇은 30분 단위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디테일하게 적을 수는 없으니까 1시간 동안 뭐 하는지 다 적었어요. 택배를 싸면은 택배는 1시간, 2시간 정도 걸리겠네. 택배 2시간이면 노란색 포스트잇 2개 택배를 딱 하고 그리고 딸이랑 놀아줘야 되니까 놀아주는 거 1시간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놀아주기 이렇게 딱 세팅해서 하고 30분 단위로 한쪽에다 붙이시는 거군요. 네, 포스트잇 하나당 1시간. 그러니까 시간당 1시간으로 보면은 노란 포스트잇이 24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포스트잇을 보니까 별로 한 게 없는 거야. 의미 없는 걸 한 거예요. 내가 뭔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봤지. 그리고 내가 이거 조사를 한다고 컴퓨터를 하는데 소싱을 하고 막 하려고. 근데 이렇게 많이 할 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지? 이런 모니터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포스트잇 하나 빼자. 찢어버리고 여기에 채워야겠다. 여기에 비즈니스 만나갖고 어떻게 물건 소싱하는 컨택하는 거를 좀 해야겠다. 딱 붙였어요. 그래도 시간이 좀 없더라고요. 네. 시간은 줄였죠. 줄이는 시간은 어떻게 해요? 잠을 줄여야지. 잠 줄이는 거 1시간 줄여갖고 포스트잇 하나 확보하고 해갖고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스트잇을 활용한 거는 이제 해야 될 게 팍팍 떠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핸드폰에 그 메모하기가 있어요. 네, 메모하기가 있는데 아이디어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머리 내리속으로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게 괜찮은 상품명 같은데 이거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 같은데 딱 뜨면 바로 핸드폰으로 적는 거죠. 메모 앱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적고 그다음에 내가 할 거 탁탁 뛰어나왔을 때 할 일 투두 리스트를 정해갖고
핸드폰에 적어 넣거나 달력 핸드폰 있잖아요. 있죠. 그걸 있고, 네. 적어 넣고 그리고 해야 될 게 책상에 포스트잇 있다면 적어 넣고 책상에 딱 붙여 놓고 끝났으면 뜯어버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효율을 높였어요. 아, 네. 그러니까 뭔가 메모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했을 때랑은 달리 눈에 보이게 메모하고 그걸 체크하게 되니까 사업이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져요. 네. 네.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망상이 많아요. 네. 아,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다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점은 이제 그 아이디어가 팍팍 떠오른다는 거고 그게 안 좋은 점은 집중력이 없다는 건데 이걸 사업적으로 좀 활용해 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생각이 많으니까 생각을 이게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적어 놓은 거고 날아가는 풍선을 잡아서 이렇게 네. 랜딩 시키는 거군요. 네. 네네. 그래서 내가 이런 내 생각에 그런 것만 실행할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딱 잡아놓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밤낮으로 이제 막 그렇게 날 때마다 하니까 또 그래도 효율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뭐 일종의 프로시저를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그 일의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든가요? 아니면 뭐 소싱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소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사업하다가 이제 성향이 다르면은 약속을 잡아도 그냥 말뿐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괜찮은 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루 이틀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꽤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네. 계약서를 그래서 쓰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를 조금 하면 시간 낭비잖아요. 시간은 네. 돈인데. 그래서 내 시간이 지금 돈인데 돈 낭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무조건 한다. 만약에 이거를 괜찮은 물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한번 제조사에다 컨택 무조건 한다 하고 적어놔요. 그러면 그날에 이거 제조사를 무조건 컨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날 바로? 그날, 예. 네. 컨택하면 뭐 미친놈이 전화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용기가 네. 나지 않는데요, 사실.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제 목표는 이걸 물건 주세요 하면 주는 사람 없거든요. 전화해갖고 일단 만납시다 해서 여기 이 물건을 소싱할 때는 만나는 걸 목표로 전화를 하죠.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인데 이걸 소싱하고 싶다. 네, 해갖고 만납시다. 뭐 소싱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이거 얼마 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만나서 미팅을 잡는 거죠. 미팅 잡으면은 한 70, 80%는 성공해요. 네.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게 딱 끊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만나는 거를 목표로 그렇게 전화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성공 사례, 가령 뭐 성 대표님만의 어떤 독점적인 사업을 한국에서 하게 된 그런 아이템이 있다고. 네. 네. 저는 이게 생각을 했던 게 네. 지금 그 콘돔을 했어요. 콘돔을 네네네. 했는데 좀 폐쇄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일본 제품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에다가 컨택을 했어요. 모르니까 일본 직접 제조사에다가. 일본에 네. 컨택을 하셨어요? 네, 거기다 컨택을 했는데 또 일본 사람들이 또 친절하게 또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나 그러면은 그 일본어로 할 줄 아시는 거예요? 아니요, 영어로 했죠. 네, 글로벌 회사니까 네. 이렇게 뭐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이메일 보냈어요. 이메일 보내서 이래 해갖고 달라.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 콘돔 같은 경우에는 성인용품이기도 하지만 의료기기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용품입니까? 의료용품. 네네. 그래서 이거를 수입을 하려면은 또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돈이 많이 깨지더라고요. 자격을 갖춰야 되고 자격을 갖춰야 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돈 벌면은 만약에 할 건데 왜냐면 남들이 못 하잖아요. 저같이 하는 하이제킹을 하시는 분들은 하이제킹을 할 수가 없는 항공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할 건데 그래서 그분들이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우리는 뭐 아무에게나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 지사가 있습니다. 한국 지사에다 연락을 해서 그분들하고 컨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한국 나왔어요. 지사가 있으면 그냥 딱 한국 지사가 있으니까 거절하면 될 텐데 거절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알려줬어요. 지사를 소개해주더라. 네, 한국 지사 홈페이지랑 이메일 주소랑 다 알려줬고 그래서 그 한국 지사를 컨택하게 된 거예요. 네. 아,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이런 거군요. 일본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국 총판을 갖고 있으니 당신도 우리 제품 팔려면 그 한국 총판하고 컨택해서 리셀러가 되라. 맞아요. 이런 뜻으로 네. 예? 도매를 해라. 홀세일을 해라. 네. 도매를 해라. 네. 네.
근데 친절하더라고요. 막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총판이 없거든요, 개념이. 음. 중국은 다 팔아요, 전 네. 세계에다가. 근데 일본은 좀 비즈니스 마인드가 음. 이제 뭐 그런 자기네들 비즈니스가 있나 봐요. 만들고 네. 판매는 누구한테 딱 하고 맡기고. 한 네. 명한테 몰아주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네. 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컨택을 했는데 놀라더라고요. 음. 아니, 일개 개인이 와갖고 여기 팔겠다고 하니까 근데 또 일본에다 컨택을 했다고 하니까 또 친절하게 다 한번 미팅을 가자. 한국 그 총판에서. 네, 한국 네. 총판에서 놀랬겠죠. 놀랬겠죠. 저는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다들. 근데 음. 잘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도매매나 도매국에서 네. 그런 도매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갖고 이제 우리 쇼핑하듯이 클릭을 하면은 도매가로 사갖고 이제 보내는 경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해요, 그거를. 왜냐면 남들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진입장벽이 낮은 플랫폼을 통하는 건 안 네. 하시는군요. 네, 진입장벽 낮은 플랫폼을 통해서 사는 거는 왜 도매를 올려놨냐면은 안 팔리니까 도매에다가라도 팔려고 올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안 팔리는 거는 거기다 올려놓거든요. 셀러로서. 네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쉬우니까 음. 그거를 제일 쉬운 방법처럼 이제 하는 거예요. 재고 음. 없고 주문 들어오면 바로 자기도 사갖고 이렇게 보내는 형식이니까. 음. 근데 저는 느꼈잖아요. 항공사 할 때. 쉬운 방법을 찾고 빠르게 하려는 방법을 찾아갖고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쉬운 방법이 아니라 제일 어려운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교훈을 얻어서 할 때는 제일 어렵게, 제일 남들이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네, 그렇죠. 이런 걸 팔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쉬운 쪽으로 그 진입장벽이 낮은 플랫폼에 가서 거기서 그냥 남들도 할 수 있는 걸 저도 이제 좀 떼온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아예 그냥 제품 본사인 일본 회사를 접촉을 하시고 네. 또 그쪽에서 총판을 소개해주면 저는 그 단계에서도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한국 총판이 있어? 그럼 뭐 내가 못하겠네 이러고 포기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또 한국 총판을 만나시고 맞아요. 네. 거기는 이제 도매 쪽으로 이제 음. 뭐 편의점에 내거나 아니면은 다른 또 그 다른 제품들도 큰 취급하시고 벤더 네. 사이트에 이렇게 컨택을 해갖고 갚할라 이렇게 해갖고 보내는 형식이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저가 연락 왔으니까 이게 왜 연락이 왔지 이런 생각으로 좀 성 어벙하더라고요. 대표님으로부터 연락이 이렇게 가니까 네네. 그래서 했는데 또 미팅을 잡아서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뭐 견적서를 냈는데 이게 한 번 주문하는데 억대인 거예요. 억대로 막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총판 측에서 성 대표님한테 요구하는 게 억대를 맞아요. 사라. 그래갖고 못하잖아요. 못하죠. 네.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네네. 그래도 내가 이런 해갖고 이런 판매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억대는 아니더라도 내가 억대까지 할 수 있다. 대신에 한번 경험을 해보게 해달라. 이게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난 자신 있다. 올인할 자신 있다. 테스팅을 해달라. 네, 그런 테스팅을 해달라 했죠. 근데 그거를 또 좋게 보셔갖고 뭐 그렇게 억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소싱을 해갖고 팔리니까 잘 팔리더라고요. 네. 왜냐면 남들이 안 파는 거니까. 그분들이 안 주면 남들이 못 팔잖아요. 그 총판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못하는 거를 누군가 대신해 주니까 좋았겠네요. 좋아하시겠죠. 네. 그럼 그건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어요. 브랜딩화되어 있는 제품을 내가 거의 경쟁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벤더사가 많지만 그런 벤더사하고 밖에 없을 테니까 잘 팔리니까 이런 제품을 소싱을 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고 지금 생각은 이런 제품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냥 요 단계에서 하나 좀 질문드리면 그런 벤더사들도 나름대로 성 대표님이 접근하실 수 있는 플랫폼들에다 다 올릴 것 같은데 그럼 그 벤더사하고 성 대표님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벤더사가 안 올린 데다 올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거죠. 네. 경쟁을 피하고 막 이러는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 요즘에 레드 오션이라고 생각하고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 데는 저한테 알려주세요. 블루 오션을. 그럼 여태까지는 주로 이제 남의 제품들을 또 지금까지도 남의 제품 팔고 계시기도 한데 제가 아까 이렇게 명함 보고 그래 보면 이제는 그 본인 브랜드 제품도 팔고 계신 셈인가요? 네. 남의 제품 이제 안 팔려고 이제는 하고 안 팔려고 하시고. 예, 지금 팔고 있긴 한데 그냥 이제 브랜드로 가야겠다 결국엔. 왜냐면 구매대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매대행 위탁 남의 제품을 파는 건데 어느 순간 보니까 경쟁이 되는데 내 가격 경쟁에서 이 본사를 이기기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불가능하죠. 네. 예. 막 피해서 막 파는데 뭐 돈은 벌리지만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못 팔게 되었을 때 다시 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2년 동안 남의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지만 이 회사가 망하든가 아니면 이 회사가 팔지 말게끔 제한을 건다고 하면은 나는 또 다른 제2의 좋은 거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원점의 쳇바퀴라고 생각했고 결국에는 브랜딩을 만들어야겠다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왜냐면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내 브랜드를 갖고 내가 열심히 마케팅을 해서 팔았으면 내가 여기 망하더라도 내 브랜드 이름이 남잖아요. 이 가치를 쌓아놓는 과정을 계속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 젊음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세상의 가치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했는데 어렵더라고. 어렵더라고. 어떤 제품으로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육아 제품을 하려고. 육아 제품. 네네. 저 딸만 하더라도 이제 아기는 좋은 것만 먹이거든요. 아무리 비싸도. 따님이 지금 생후 얼마나 됐습니까? 24개월 정도. 24개월. 네. 네네. 근데 너무 좋고 행복하고 하니까 그 좋은 것만 주고 싶어요. 내가 안 먹더라도 이제 배부른 느낌? 클리셰가 있는 그런 말인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굶어도 나는 얘한테 다 줄 수 있어. 내 목숨까지.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내가 육아 쪽으로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런 모토로 판다고 하면은 좀 승산이 있겠다. 육아용품도 여러 종류인데 그 중에 뭐 전체를 다루시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화장품 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육아 화장품 쪽으로. 네. 그래서 같은 제품이더라도 기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막 2,000원 하던 게 육아 제품으로 가면은 이게 2만 원에도 팔려요.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은 부모님 마음 때문에. 네. 정말 좋은 것만 해서 내가 좋은 것만 내가 딸에게 부끄럽지 않고 딸이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 회사 모토가 모성애 도구예요. 모성애라고 하는 게 딱 한 글자로 표현이 되잖아요. 진짜 자식에게는 엄청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가장 그 지독한 사랑의 그런 느낌인데 그 좋은 것만 주고 싶은데 이게 일이잖아요. 좋은 것만 찾는 게.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그 도구. 이 제품을 쓰면은 그 모성애를 줄 수 있는 도구를 만들자. 그래서 모성애 도구라고 해서 이제 세상에 가치를 만들려고 브랜딩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일종의 큐레이션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어떤 소비자들을 위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그 큐레이션 하면 그것도 자기 브랜드로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자체 기획해서 만드는 물품도 생각하시고 또 남이 만들었더라도 그걸 골라서 하나의 패킹하는 것도 큐레이션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니까 그것도 생각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 대표님은 그 원래 취업을 목표로 살아오셨었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의 직업, 어떤 그 튼튼한 직장에서 조종사가 되겠다. 네. 그 대표님 주변에 뭐 창업을 하셨던 가족이 계신가요? 아니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다 공무원이시고요. 남동생도 공무원이고요. 와이프도 공무원이고요. 네. 장인어른도 공무원입니다. 아이고. 그럼, 다 공무원이에요. 네, 그럼 아주 안정적인 직장, 그야말로 소위 좀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그런 직장에 계신 분들이 다 둘러싸고 있네요.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 본인도 그런 튼튼한 직장에 직장인이 되려고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셨을 때 창업해볼 만한 것입니까? 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를 하든 뭐 성공을 하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업할 때 사업은 무조건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실패하기 전까지 내가 시도를 해서 그 가치를 만든다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만드는 거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 했으면 몰랐던 것들, 그리고 다른 직장에 갔으면 몰랐던 것들을 사업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경제적 관념도 생기게 되었고, 아주 작은 사업이더라도 크게 생각하지 말고 실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70%의 확률을 내가 가지고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사업은 100%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봐라. 그래서 제가 항상 좌우명으로 하는 게 제가 만든 좌우명이에요. fail fast, take risk. 완전 사회적 통념하고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실패할 거면은 빨리 하고, 그리고 안전망에 감수하지 말고 그냥
위험을 감수하라. 감수해라. 예,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네. 항상 할 때도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고 일단 실패할 거니까 빨리 그리고 많이 실패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 번에 강해 홈런을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엄청 번트나 이렇게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런 목표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부담감이 좀 덜 하실 거예요. 예. 아, 참 그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겪으신 것처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던 직업을 갖게 되었고 그런데 타이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 겪는 일 이런 의도치 않은 불행, 의도치 않은 어떤 역경 그런 좌절 이미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일로 지금 향해서 수렁으로 빠져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대표님의 지금 삶에서 직접 겪어서 만들어진 그 통찰 좀 공유해 주십시오. 아, 제가 뭐 통찰 같은 거를 이제 말씀드릴 그런 좀 나이를 먹지도 않았고 했지만 제가 느꼈던 거를 보면은 일단은 사람이 좌절이나 그런 실패에 대한 관점은 자기가 느끼기에 대한 그런 자기의 시선 그런 것들이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뿔을 보면은 원뿔이 3D로 원뿔이 있다면 앞에서 보면은 삼각형이고 위에서 보면은 원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그냥 앞에서 봤을 때는 뾰족뾰족한 그런 시련이겠지만 나중에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기회를 주는 동그라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점을 다르게 생각을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보면은 좀 더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어 표현에도 그 가면을 쓴 축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불행처럼 느꼈고 정말 힘든 일이지만 또 지나고 보면 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전화위복에 대해서 축복으로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관점을 긍정적으로 계속 유지하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다른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게 보긴 하거든요. 막 싱글벙글 웃고 다니니까. 네, 그게 사실은 제가 네. 인터뷰 지금 사전 인터뷰할 때도 느끼고 인터뷰하면서 느끼는데 되게 힘든 일을 겪으신 분인데 표정이 밝으시고 생기가 있고 그래서 이분 정말 회복 탄력성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그래서 다들 놀랐대요. 제가 전 그 유튜브에 출연했을 때 그 신사임당님 채널에 출연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 연락을 안 됐으니까 완전 소문이 또 그렇게 났어요. 완전 애가 완전 반페인이 돼 있다. 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 얘기하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게 또 차이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연락도 많이 주고 그래도 열심히 사는 게 감명받았다. 나도 자극됐다 하고 많이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난 게 그게 특이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은 본인 얘기하기 바쁘거든요. 근데 그 직장에 다니면은 남 얘기하기 바빠요. 네네. 아주 중요한 맞죠? 말씀입니다. 네. 왜냐면은 자기 얘기하면는 이제 자기를 드러나지 않게끔 하라는 게 사회적인 통념이기 때문에 튀어나온 돌이 정 맞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특히나 직장인들 비하하는 거 아니지만 할 얘기가 없잖아요. 조종사 둘이 있는데 할 얘기가 없으니까 뭐 남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맨날 하니까 이렇게 커뮤니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사업을 하다가 내 얘기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남 얘기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한 번뿐인 삶, 내 이야기 그리고 내 가치를 만들고 내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남 얘기하면서 세월을 살다 보면 결국엔 내가 할 얘기가 없어지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직장 생활에 장점이 있고 또 그 직장 생활 덕에 뭐 우리나라 큰 회사들도 굴러가고 그렇게 해서 사회에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만 또 창업은 창업대로 삶에 주는 그 인사이트, 통찰이 달라지고 그 가치관이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군요. 네. 네. 대표님에게 창업은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창업은 사업이라고 할게요. 사업이 부를 가져다 준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업은 열정하고 끈기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경제에 관한 관념도 있고 내가 진짜 피땀 흘려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이라는 경제적 관념도 스스로 알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금융 주식을 가지고 부를 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시드머니를 얻고 그리고 경제적 관념도 얻고 이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도 알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를 쌓는다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이 되는 그 경제적 자유에 문이 되는 그 창업을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시는 게 아예 안 해본 사람하고 한 번 해본 사람은 다른 게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한 번쯤은 자기가 자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해보시는 게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성세대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사업하면 망한다.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안 망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외줄타기라고 하잖아요. 네. 사업이 외줄타기에서 떨어지면 그냥 떨어져서 죽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외줄타기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외줄을 한 30cm, 60cm 높이에서 외줄을 타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막 올인해갖고 이거 아니면 안 돼 해갖고 내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내가 충분히 실패해도 감내할 수 있는 양만큼 투자를 해서 그 30cm에 되는 높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다가 잘 되면 60cm, 90cm 이렇게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만큼의 사업을 하시면 충분히 이거는 인생에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로또 같은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전 경험에서 오는 통찰 공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저도 많이 감동받고 저보다는 한 20년 젊으신 그 인생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후배이실 수도 있는데 그 통찰과 그 지혜는 제가 배워야 할 그런 아주 존경스러운 말씀 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